자, 최근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부동산 관련된 좀 강경 발언 이걸 좀 많이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 동안만 해도 한 네다섯 차례 부동산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죠. 근데 뭐 하여튼 저는 이제 지론이 그 부동산은 건들지 말자라는 게 사실 저는 지론이에요. 네. 사실 이거 뭐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뭐 잘 알고 있어서 뭐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게 민주정부가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게 부동산의 늪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하는 이런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하루 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혹은 뭐 그 이상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토지 개혁에 실패를 하면서 구조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금 형성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를 과연 임기 5년 동안 대통령이 부동산을 정상화한다. 100년 동안 이게 100년 이상 비정상으로 왔던 부동산을 임기 5년 동안 정상화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 아니냐. 그래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민주정부에서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이게 덤벼들었다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스럼이 돼가지고 부동산의 늪에 빠져서 그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차피 해결 못하는 거, 손대지 않으면 책임질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손대지 않으면 책임질 게 없다. 저는 이제 그런 취지로 부동산은 이 어느 정도 관리하는 이런 수준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SNS에 하여튼 뭐 역대급 강경 발언이 나왔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이게 지금 가평에 가평 계곡 이제 청소하신 또 업적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지사 시절에.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곡에 이제 불법 시설들을 다 철거를 하게 돼서 진짜 모두의 계곡이 될 수 있는, 국민들 모두가 계곡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제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이고, 또 이제 이번 주에 그 주가 5천을 돌파를 했죠. 이거 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성과를 임기 뭐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달성을 해냈어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두 가지 일 다. 근데 대통령님께서 이게 주가 5천보다 쉽다는 거예요. 부동산 정상화가. 난 몰랐네. 그 계곡에 불법 시설 철거하는 것보다 부동산 정상화가 쉽다. 이런 오늘 SNS에 글을 쓰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일단 뉴스 영상을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흐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지만 손익 따지지 않고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또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더 쉽고 중요한 일이란 글도 올렸습니다. 먼저 김한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침 8시 45분 소셜미디어 X에 서울 아파트가 급브레이크라는 기사 링크를 걸고 강한 호조의 글을 올렸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계곡 정비는 경기지사 시절 계곡에 불법 식당 등을 차린 상인들과 담판 끝에 해결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등을 겨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야권 등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쉽게 세금을 올리지 못할 거란 지적과 함께 양도세 보유세 상승이 되레 집값을 올리게 될 거란 비판을 하자 아예 표 계산이란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반박한 겁니다. 정부 공급 대책에 서울시 등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에 앞서 새벽 1시 23분에는 공급 대책을 가로막는 주장에 대해 분노를 담아냈습니다. 태릉 골프장에 주택 6,800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다는 기사도 공유하면서 종묘와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겁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9일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공급안을 발표하자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다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대통령님께서 SNS에 남기신 글을 이 보도를 보셨어요. 아, 이거 뭐 자신감이 넘치죠? 예, 역대 어느 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부동산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게 계곡에 불법 시설 철거하는 것보다 쉽다. 주가 5천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뢰감이 갑자기 확 생기는 거예요. 그죠? 저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 부동산 문제는 이거 누가 건드려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슬쩍 피해가는 게 좋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임기 5년 동안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 예, 뭐 저는 여전히 이제 그런 생각인데 대통령님 저 말씀을 들으니까 아니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야. 응? 그렇잖아요. 주가 5천도 했잖아. 아무도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주가 5천도 했는데 아니 부동산이라고 못 잡을까? 그죠? 그 누구도 6개월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주가 5천을 해낸 이재명이 그것도 단 6개월 만에 해낸 이재명이 부동산을 잡겠다는데 이게 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 저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에이구 또 사기치네 뭐 사람들이 이렇게 느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실제 실적으로 보여주고 실력으로 보여주고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은 상황이에요.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상황에서 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표 계산 안 하면 돼. 아 표 떨어지면 어때? 그냥 가는 거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 문제 건드리는 건 쉬운 문제 아니에요. 예, 혜태님 부동산 돈 갈 곳 없다면 주식으로 이잼 대단해요. 예. 아니 지방선거 앞두고 일단 부동산을 건드려 놓으면은 그 주택 소유자들이 불만이 생기겠죠. 예. 근데 그걸 과감히 버리겠다는 거예요. 대통령님은. 그러니까 그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 응? 내가 그래 야 나 서울시장 뺏기는 한이 있어도 나 서울시장 포기하고 간다. 나 경기도 포기해. 근데 내가 부동산은 잡을 거야. 아니 이거보다 정치인이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의지가 어디 있습니까? 응? 이재명 정부의 성패가 갈린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인데 서울시장 선거 개의치 않고 난 표 계산 안 해. 그 서울시장은 우리 정원호 구청장이 알아서 잘할 거야. 나는 그냥 부동산 때려잡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일단 그 부동산 투기꾼들이 흠칫하죠 일단. 진짜? 겁나지 이렇게 나오면은 대통령이 완전히 배수진을 쳐버린 거잖아요. 난 표 계산 안 해. 니들 나랑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야 별거 아니야 이거. 내가 다 때려 잡을 수 있어. 너 내가 계곡 정리하는 거 봤지? 내가 6개월 만에 주가 5천 하는 거 봤지 니들.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 안 한 적 있어? 이재명은 합니다. 예, 이재명은 한다면 한다. 뭐 이걸 우리가 이제 피부로 체감을 한 거잖아요.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재명은 마음만 먹으면 하는 거구나. 근데 확실하게 내가 마음을 먹었다라는 걸 이 SNS 글 하나로 메시지로 그 부동산 그죠 투기꾼들한테 딱 입장 전달을 한 거예요. 그 일단 겁나지.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이렇게 되면 야 진짜 세금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야 양도세 폭탄 터지는 거 아니야? 야 빨리 집 팔아야 되겠다. 이재명이 또 저거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인데 집을 지금 안 팔았다가 나중에 그냥 세금 폭탄이 그냥 핵폭탄으로 터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이런 효과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타이밍이 절묘한 게 그 이재명 대통령님이 언제나 속도 얘기를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행정은 속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느 시점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타이밍이 너무 좋은 것이 주가 5천 찍었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뭐 역사상 처음으로 주식 수익률이 부동산 수익률보다 높아졌다고 그래요 지금.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보면은
지난 6개월 동안 보면은 주식 수익률이 언제나 부동산 수익률이 주식 수익률보다 높았는데 이게 지금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주식에 들어가면은 돈을 이제 더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 돼. 여기다가 제가 2월 달에 호재가 터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2월이 안 됐는데 저기 누굽니까? 우리 강훈식 실장이 1조 3천억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1조 3천억 가지고 들어왔고 야 100조 자신 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레이트, 뭐 페루, 뭐 여기저기 다 팔 거다. 방산에 투자해라. 조선에 투자해라. 또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강훈식 실장이 팍 던져줬어.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더 폭발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5천이 됐으니까 슬슬 빼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2월 달 되면 호재가 더 많이 나온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그리고 올해 안에 그 연내에 100조 터진다.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이 자신 있다고 했다. 아니 그러면은 사실은 되건 안 되건 이게 확률이 50%인 거잖아. 저는 이제 50대 50인 거예요 지금. 물론 6대 4 정도 되겠구나. 독일이 6, 우리가 4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강훈식 실장이 갔다 와가지고 5대 5까지 이제 올려놨어. 근데 올해 안에 캐나다 이게 마무리가 될 거다.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강훈식 실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저는 미친 셈 치고 확률이 5대 5면은 50% 확률이면은 이거는 배팅 해볼 만한 도박이에요. 저 같으면은 현대 HD나 한화에 그냥 하나오션에 올인합니다 이거. 에? 확률이 50%인데 동전 던지기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니야. 이 정도 확률의 수익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에? 근데 올해 안에 결판이 난다. 그러면은 그냥 지금 들어가가지고 저는 그냥 1년 동안 뭉개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해서 수주를 못했다고 해서 캐나다 잠수함을 이제 따내면이야 대박 터지는 거지만은 또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못했다고 해가지고 현대 HD나 하나오션이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는 장사라는 거야 이게. 제가 지금 뭐 주식방도 아니고 이제 별거 다 하네 내가. 저 웬만한 주식쟁이보다 제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오션이나 지금 그 현대 HD가 주식이 폭락할 지금 가능성이 없는 게 미국하고 마스가 하기로 이제 합의를 해놓은 상황이고 미국 조선산업을 우리가 가서 일으켜줘야 돼. 그래서 잠수함 못 따더라도 그 한국 조선 쪽은 안전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전판이. 그런데 자 망할 일은 없고 자 100조 터지면은 빵빵 터져. 아니 이걸 투자가 안 들어가는 사람 바본 거죠. 돈이 없거나 바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저는 머리는 좋은데 돈이 없는 케이스고 그건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돈이 없는데 이거 뭘 어떻게 투자를 해. 방법이 없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뭐 정답을 알려주고 이건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복만삼님, 까왕님 좀 전에 두밀두밀 이야기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제가 그냥 하나오션에 그냥 완전히 그냥 몸을 담궈버릴 텐데 제가 지금 투자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 아니 망할 일은 없고 터지면 대박이고 1년만 묻어두면 되는 거야 이건. 1년만 1년 내에 결과가 나온다. 이건 답을 알고 입시를 하는 것하고 다름이 없는데 이걸 안 들어갑니까? 그냥 들어가야지 무조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머리 좀 돌아가는 사람이면은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망하면 이제 또 제가 책임질 일도 아닌데 망할 일 없어요. 자신합니다. 우리 강훈식 실장을 걸고 제가 자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주식시장에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거는 지금 일반적인 관측이에요. 그래서 올해 안에 6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뭐 6천을 넘어서 뭐 7천 8천도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부동산, 그것도 대통령이 때려잡겠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안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느니 주식으로 가는 게 낫죠. 그게 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빠져나올 구멍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냥 무조건 토끼몰이를 하는 게 아니라 야 니네 저쪽으로 가. 여의도 저기 증권시장으로 가. 증권거래소로 여의도 증권거래소로 가. 괜히 저기 강남에다 투기하다가 망하지 말고 세금 두들겨 맞지 말고 저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내가 세금도 좀 적게 받을 테니까
그쪽으로 가 빨리. 그래서 이제 몰아주는 거야. 이렇게 양떼몰이를 하는 거예요. 양떼몰이를.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타이밍상 보면은 아주 적절하다. 지금 때려잡는 게 좋다. 계속 상승할 분위기니까, 기세니까. 이런 점이 하나 있고. 또 이제 어젠가요? 그제죠. 예, 국토부에서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자, 6만 호 때려 붙는다. 예, 수도권에 6만 호 들어간다. 태릉, 용산, 예? 과천 싹 박박 긁어가지고 있는 땅 없는 땅 내가 다 찾아내서 공급을 늘리겠다. 요게 이제 같이 치고 나온 거예요. 아까 말한 이제 증시의 뒷받침이 있고 여기에 공급이라는 공급 폭탄을 딱 던져놓고 두 가지를 같이 터뜨린 거예요. 주가 5천, 6만 호 건설. 요거 두 개를 빵 터뜨려 놓고 니네 부동산 투기하면 다 세금으로 맞아 죽는다. 이렇게 가니까 이게 타이밍이 아주 절묘한 거죠.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저는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신 것 같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면은 지금 또 이런 분위기라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표계산 안 하고 욕먹을 각오하고 부동산 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부동산이 잡힌다면 부동산 부자들한테는 뭐 표가 떨어지겠죠. 부동산 부자들 표는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거 뭐 계산을 잘 해봐요. 아예 닦아놓고 서울에 부동산 부자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에 집 없는 사람이 60%예요. 집 없는 사람이 60%고 집 가진 사람이 40%인데 집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세금 많이 내야 되는 사람은 뭐 10%도 안 돼. 사실 이거 이미 저는 표계산도 끝났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래서 부동산이 잡혀버리면 40% 집을 가진 사람한테 뭐 표를 잃을진 모르지만 60% 우리 세입자들은 이재명 만세할 거 아니에요. 아니 선거는 50% 표만 받으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 50% 표만 받으면 이기는 건데 40%한테 욕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전 40%도 안 된다고 봐요. 괜히 그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냥 숫자상으로 기분이 좋은 거지. 아니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내 자산이 늘어나는 겁니까? 왜냐면 딴 집도 오르는데 내가 그 집 팔고 딴 데를 뭐 싼 값에 살 수 있으면 몰라도 어차피 내 집이 오르면 딴 집도 오르잖아요. 그래서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숫자 노름이에요. 숫자상으로 그냥 복덕방 앞에 가면은 우리 아파트가 뭐 얼마다 이런 거 써붙여 있으니까 뭐 괜히 기분이 좋은 거지. 우리 집이 오른 만큼 딴 집도 오르기 때문에 결국 그냥 제로 썸인 겁니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집을 뭐 한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동산 뭐 투기꾼들이나 재벌들이 아닌 이상은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그래서 이득을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서울 시민의 거의 뭐 7, 80%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이 오르거나 말거나. 그냥 기분만 좋은 거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그래서 그게 지방선거에도 뭔가 안 좋은 영향이 올 거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괜히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대통령께서 어쨌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칼을 뽑으셨기 때문에 확실히 부동산 문제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욕먹을 각오하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닦아놓고. 나라에서 마음 먹으면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려면 다 하는 거지. 꼭 한번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